이어서 우리 교재 26페이지 아동과학지도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사회적인 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과학적 소양은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의해 아동은 과학적 이해와 판단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과학을 인간과 자연, 사회와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과학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아동에게 과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동과학지도의 목적은 아동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적 방법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과학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동 과학 지도의 목적이 됩니다. 주변 세계의 여러 현상과 사물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동 과학 지도는 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중요합니다. 홀트라는 학자가 아동 과학교육의 목적을 아동으로 하여금 과학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현상에 적응하며 현재의 생활은 물론 장래의 생을 즐길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동의 과학적 특성과 함께 인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통한 과학 경험은 미래의 과학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동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과학 지도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태도와 과학적 탐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돕습니다.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소양을 성취할 수 있고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고 또 탐색 행동이나 문제제기, 활동 수준 등의 개별 특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의 가치에서 주변 세계와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환경과 공학, 에너지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과학적 식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객관적 증거와 세심한 추리의 바탕을 둔 조사, 탐구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죠. 과학적 사고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질문에 답하고 만족감을 갖고 희열을 느끼는 게 과학교육의 가치 5가지로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목적과 그 이후의 목표, 세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하위 목표는 3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아동의 호기심을 발달시키는 것인데요. 호기심은 어떤 것의 존재나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숙고하는 태도나 성향,
또 항상 생동감 있게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나 성향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현상에 대해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하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호기심은 자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주변 세계에 대한 아동의 호기심과 흥미가 없다면 과학 활동에 대한 아동의 능동적 참여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동이 주변의 사물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할 때 아동은 능동적으로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호기심을 과학적 탐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동 과학 전도를 통해서 풍요로운 환경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인데요. 조사하기, 발견하기, 실험하기, 관찰하기, 정의하기, 비교하기, 관련짓기, 추론하기, 분류하기, 의사소통하기 등 과학의 과정은 사고의 성숙에 기여한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고 돋보기, 자, 온도계와 같은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고 분류하기 위한 지각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소집단으로 아동이 함께 실험을 수행하면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아동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아동은 과학활동에 더 독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과학활동 과정 자체를 즐기며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여러 명이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을 공유하는 것은 과학적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동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동 과학 지도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과학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동은 과학교육에 대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생활 속에서 과학 지식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이라는 것이고요. 아동이 어떻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창안을 하고 그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인데요. 이런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 대상을 보다 주의 깊게 통제된 탐구를 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아동은 개인적으로 특정 동물과 천둥 등의 자연현상, 또 어두움, 두려운 것 같은 낯선 기계의 놀람 이런 것들이기도 있잖아요.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 교사는 적절하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정보를 주고 견학 등의 과학 활동 기회를 주는 것을 계획하여 환경에 대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이나 아니면 10월 달에 제가 계획을 했던 게 김민희 교수님도 처음에 견학 일정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학과장님께도 상의를 드렸을 때 견학 일정을 잡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일정이 너무 이제 9월이 통으로 휴강을 하게 되면서 쫓기다 보니 개별적으로 특히 광주과학과는
우리나라에 5개의 과학관이 있대요. 근데 그 과학관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광주가 연고지가 아니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과학관을 기회 되셨을 때 꼭 관찰, 견학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이 두려움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경계심 또한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경계심 또한. 그래서 안전을 위한 중요한 교수 기능이 필요하고, 또 건강, 안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 분류하는 사고과정입니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여기서 얻은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교사는 아동이 과학교육을 받으면서 주변 생활과 사회 현상에 대해 수능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 과학을 지도하는 5가지 방향에 대한 부분을 교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 과학교육은 아동의 일상생활 문제와 연관된 내용을 강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부터 과학적 소양이 과학교육의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특히 이제 누리과정, 자연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하위 내용은 2013년에 대한 자료인데요.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과학적 탐구하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교재가 제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좀 다루지 못하고 2013년,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 2012, 2013년에 이제 누리과정이 보급이 됐고 교사들한테 현장에 적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김민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역시나 교재를 탐색해 보면 하위 내용에 대한 부분이 2013년 자료에 멈춰 있어서 여러분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고, 제가 그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자료도 해설서, 놀이지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유아 과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경민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이 제안의 내용이 첫 번째가 교육 목표가 탐구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탐구란 무엇인가? 탐구는 과학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아가 과정과 지식을 결합하여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것. 탐구 활동하는 유아는 사물과 사건을 기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구성하고 현재의 과학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설명을 점검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라는 부분을 탐구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기 과학교육은 단순히 과학을 경험하거나 즐기는 것을 넘어서 탐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 교육 과정이 유동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조정되고 또 변화되는 교육 과정이어야 하고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주제들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내용은 생활 중심이어야 한다. 유아는 자신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과학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거칠 때 과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유아의 생활에서 먼 것에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흥미로운 것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된다. 이 말은 유아의 생활에서 먼 것에서 멀리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에서 점점점 먼 곳으로 확대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깊이감 있게 다루고 흥미로운 것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아기 과학교육은 유아가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유아 생활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학습 과정이 능동적이어야 하는데요. 과학활동은 능동적 과정이므로 유아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학습자 스스로 하는데요. 학습자는 지식의 능동적 구성자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과학활동으로 연결시킬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능동적 과정이라는 것은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함께 일컫는 말로 손으로 하는 활동과 정신적인 경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요. 유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다섯 번째, 평가는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해요. 실제적. 이 실제적이란 말은 과정, 중심, 수행평가. 과정, 중심, 수행평가라는 것인데요. 유아에 대한 평가는 개별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전신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요. 성취 중심의 결과 평가보다 변화 과정을 진술하는 평가여야 된다고 합니다. 과정 중심적인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관찰, 과학 저널과 같은 그림을 통한 활동 결과물 분석, 과학 포트폴리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아 과학 교육은 전인 발달. 이 말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된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아 과학 교육은 전인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래 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상황 맥락 지능,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적 지능을 꼽았고요. 상황 맥락 지능이란 말도 어려워. 상황 맥락 지능이란 새로운 동향을 예측하고 단편적인 사실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과 자발성을 말한다. 또 정서지능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가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영감지능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신체지능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가꾸고 함양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요. 전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능력 4가지, 상황 맥락지능, 영감지능, 정서지능, 신체지능 4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대과학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AI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의
약자를 우리는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 결과에 대한 언어, 행동 지령, 또 궁극적으로 두뇌의 기능을 기계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현대과학을 움직이는 힘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